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저희 영상을 보고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글을 달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뭐 신경치료는 피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영상에 답글이 달렸는데요. 크랙만 의심이 되고 씹을 때 아픈 경우에 계속 참고 지켜봐야 될지라고 물어보셨는데, 아프다라는 거는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치아가 있고 치아 안에 신경이 있는 거기에 감각이 있고요. 또 치아 주변에 잇몸 쪽에도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얘네들 중에서 치아가 아픈 경우랑 잇몸이 아픈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, 치아가 아픈 경우에는 되게 날카롭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짧고 날카롭게, 그리고 되게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는 치아가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그다음에 잇몸이 아픈 거는 잇몸 주변의 조직들의 염증이 있을 때는 좀 지그시, 그리고 약하게, 심하게도 아플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치아가 아픈 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치아 안에 신경이 들어있는데 이 신경의 통증을 느낄 때는 이 안에 압력이 증가한다거나 염증이 생겨서 압력이 증가할 때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, 염증이 있을 때 그런 혈액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, 이 혈액순환이 치아 안은 딱딱하게 돼 있잖아요. 그 안에 되게 얇은 아주 가는 관으로 신경이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,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안으로 압력이 꽉 차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가 결국에는 뭐 염증이 더 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경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럼 이 염증이 어디서 생기느냐? 첫 번째는 충치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치아에 금이 가서, 또는 그 금이 가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충격을 받아서. 그러면 일단 충치가 생긴 경우는 충치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충치가 없는데 생기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죠. 금이 간 경우, 또는 계속 부딪혀서 생긴 경우. 그러면은 금이 간 경우에는, 금이 처음에는 보일랑 말랑 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오래되면 균열 관자리가 이제 까맣게 때도 타고 점점 세균에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세균이 오염된 걸로 인해서 뭐 신경이 죽기도 하고요, 저절로. 그게 아니면은 금이 간 균열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씹을 때마다 기능을 하면서 벌어지면서 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또 신경이 죽기도 하고 아프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부딪혀 가지고, 이게 이갈이랑 이악물기 이런 것 때문인데요,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치아가 아픈데 뭔가 이렇게 금도 안 가있고 충치도 없고 이럴 때는 이제 수면 중 이갈이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이분의 증상을 보면 크랙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. 크랙만 의심이 된다고 했고, 또 씹을 때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턱관절 장애나 수면 중 이갈이, 이악물기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. 어떠한 경우에도 치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프면 결국에는 신경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해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크랙이라면은 크랙에 맞는 크라운을 한다거나 이런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, 금이 가서 그러니까 뭔가 균열이 갔다고 무조건 치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. 오늘 어떤 환자가 지난주에 오셨는데 금이 갔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, 눈에 확 띄는 금도 없고, 일주일 지나서 오늘 또 오셨어요. 이제 일주일 전에 그냥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오신 거죠. 그래서 봤는데 뭐 일주일 만에 크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. 근데 환자분의 증상도 여기 병원에서 재현이 안 되고 그냥 환자분이 조금 느낌이 있는 정도고 걱정되시는 것 같긴 한데 불편한 것도 있고,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 한 1년 지나면 대부분 다 그냥 잘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거기에 지금 크라운 하자 그러면 이 환자분은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드는 거죠. 그래서 안 하고 지켜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자분은 어떤 환자분이 오셨냐면, 다른 데서 뿌리 쪽에 충치가 있다고, 그래서 신경치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오셨어요. 근데 오늘 제가 사진을 찍어 봤는데 사진에 충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이제 큰 사진을 찍었는데 충치가 안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작은 사진을 찍어서 나왔다고. 그래서 작은 사진도 찍어 보고 싶다 그래서 찍어 봤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죠. 결국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편하시니까 찾아오시는 건데, 이럴 때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, 이게 그 아까 충치, 그리고 뭐 크랙, 그리고
또 교합 부딪히는 거 이런 건데, 이분이 딱 보니까 앞니가 안 닿아서 교정을 했는데 앞니가 안 닿고 어금니만 끝에 한 3-4개 닿으시는 거죠.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개방교합이라고 오픈바이트라고 하는데, 이 앞니의 기능은 이 턱이 움직이는데 각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 얘네들이 안 닿으면 치아가 그냥 옆으로 되게 평평하게 움직이게 되고요. 그러면 어금니에 힘이 되게 많이 가해지게 되고, 또 하나는 관절이 뒤에 있는데 근육이 있고 지렛점과 이 힘이 전달되는 데서 멀면 멀수록 작은 힘으로 뒤에 큰 힘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앞니에는 작은 힘만 가해지고 각도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뒤에 큰 어금니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데, 만약에 앞니가 안 닿으면, 아니면 앞니가 흔들리고 뭔가 기능이 떨어지면 어금니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. 지금 젊으시지만 이렇게 앞니가 안 닿는 경우에 치아가 시리고 아픈 거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진단은 이제 교합성 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치아가 불편하신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이 치아가 아플 수 있는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치는 없고 크랙이 의심되지만 계속 참아야 되냐 그러면, 이게 참는 건 아니고요. 뭔가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있고 저절로 좋아질 수 없는 게 있는데, 원인이 뭔가 있다면 찾아서 그걸 없애야지 지금 진행을 막을 수 있고, 계속 뭔가 이렇게 시리고 아픈 게 놔두면 결국에는 신경이 죽을 수도 있다, 그런 거죠. 근데 같은 상황에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거든요. 그런데 그 다양한 상황에서 뭐가 맞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.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 단순하게 충치, 아니면 크랙, 이거 말고도 우리가 치아가 아플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다는 점이고, 또 하나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이 비어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이걸 또 치통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유용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